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내신 대비를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험 범위가 2단원, 2에 2단원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양의 경률, 요령의 경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범위가 한 1, 2단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3단원에도 문학 작품이 있긴 한데 좀 적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4단원인가도 이제 조금 솔직히 좀 쓸데없는 그런 단원이긴 하고, 그 다음에 또 5단원이 문법 단원이에요. 문법 요소 같은 부분.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험 범위가 잘하면 1단원도 나뉠 수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1단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1에 1, 2, 그 다음에 뭐 2에 1, 2, 그 다음에 뭐 3에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어쨌든 한 학기만 안에 끝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 단원 순서에 상관없이 시험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는 아직은 좀 예측 불가하긴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은 꼭 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수행평가 관련돼서는 아직 아무런 것도 안 나왔어요? 수행평가? 얘기 없었어? 응? 수행평가 나오면은 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수행평가가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50%로 바뀌거든요. 알겠죠? 원래는 비중이 수행 40, 지필 60이었는데 현재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부터는 50-50으로 바뀌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취업고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서술형을 내지 않고 이제 수행평가에서 서술하는 거, 알겠지? 일종의 뭐 수필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서술형으로 수행을 보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는 서술형 없이 객관식으로만 낸다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창의고 같은 경우도 서술형을 안 내는 학교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존까지 안 내다 보니까 좀 막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막 갑자기 서술형을 낸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떤 거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 일정이 이런 건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오늘 집에 가서나 내일이라도 쌤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행평가 하는 것도 쌤이 도와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하는데 뭐 어떤 방향성이나 조사해야 되는 자료나 그 다음에 뭐 주제를 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니까 그런 거 관련된 내용 있으면은 바로바로 갖고 와가지고 쌤하고 상담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뭐 물론 대신 써주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대신 써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성으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또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조언을 다 줄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마 수행평가 대비하는 것도 좀 수월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50%가 들어가니까 수행평가도 굉장히 점수가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챙기는, 아무리 지필 잘 봐도 수행이 50%나 들어가기 때문에 수행 망치면 겨우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의 1단원이 바로 의문의 변동. 선생님이 늘 강조했었죠. 1학기 때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 나오는 게 바로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법 요소, 문법이 바로 우리말의 문법 요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의문의 변동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2단원부터 진도를 먼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원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일단 큰 가닥은 잡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시험 범위가 조금씩 변하게 되면 항상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가기, 그렇죠? 단원 들어가기 전에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선생님이 밑에 이렇게 문법 필기 노트라고 해가지고 빈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문법 부분,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은 정말 부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선생님이 쭉 필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 놨어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보다 합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면서 이 단원과 관련된 이전 학습 내용을 떠올려 보자. 의문이 무엇인지, 국어의 의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자, 그래서 의문의 개념과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물음이죠.
자, 국어의 의무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뭐다? 말의 뜻을 구별하여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이것이 바로 의문의 개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강과 방에서 기읍과 비읍은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에요. 우리 국어에는 자음, 모음, 단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이것이 바로 의문의 종류가 된다는 거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은 다 필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 합시다. 음절이 무엇인지, 우리말 음절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자, 우리말에서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게 바로 뭐냐면 음절도 바로 뭐다? 얘도 소리의 단위인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은 음절도 뜻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죠? 물론 뭐 단어 중에는 한 음절짜리 단어들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음절이라고 하는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말의 뜻을 가지진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며 받침인 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 중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가 있어요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어의 음절 구성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한국어의 음절 구성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빈 공간에 아주 필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의한 의문의 개념하고 의문의 종류, 그 다음 음절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여러분들은 글씨를 조금 작게 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의문의 개념은 자, 바로 낱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즉 최소 단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낱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의문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의 단위가 아니라 바로 뭐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다? 바로 의문은 스스로 뜻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자음입니다. 자,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폐에서 나온 공기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음 분류표는 여기다 그리게 되면은 칸이 모자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그 방학 때 했었던 우리 문법 책 있잖아, 그렇지? 거기 내용을 같이 참고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자음의 특징 같은 건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자, 이 자음은 자,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혼자 발음되지 못하고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은 혼자 발음될 수가 없는 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음은 이제 크게 나누는 기준은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조음, 위치, 다른 말로는 소리 나는 위치, 그 다음 조음, 방법, 바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모음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음이 폐에서 나온 공기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모음은 장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음은 바로 뭐다? 폐에서 나온 공기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음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자음과 달리 혼자 발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음 같은 경우는 크게 자, 모음의 종류는 바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모음에서는 우리가 아까 그 필기를 밑줄 칠 때도 내용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음에서 한 가지 유념을 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졸려? 자, 반모음의 개념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아주 짧게 발음되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걸 바로 뭐다? 단모음에 부터
이중 모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모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이 반모음은 마치 자음처럼 단모음에 붙어야만 발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은 마치 뭐다? 자음과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음처럼 반모음도 혼자 소리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모음에 붙어야만 발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자음과 공통점이죠. 근데 반면에 또 뭐 이름을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알 수 있겠지만 모음의 성질은 또 그대로 가져요. 알겠죠? 그래서 폐에서 나온 공기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그렇게 나온다는 이런 모음의 성질은 그대로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모음의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방학 때 배웠었죠. 바로 이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해가지고 J 표시하고는 W 표시가 두 가지가 반모음으로서 우리 국어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이제 지우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 쭉 이어서 쓰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것대로 반모음까지 살펴봤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소리의 길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발음이 같은 낱말이라도 그렇죠? 발음의 장단은 통해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소리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소리의 길이에 의해서도 의미가 구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소리의 길이의 특징은 바로 뭐다? 자, 첫 번째로 자, 낱말의 첫 음절, 중성, 즉 모음이죠. 그래서 중성에서 긴 소리는 실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라고 하면 어때? 눈이라고 해가지고 니은 우에다가 긴 발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렇죠? 자, 장음의 낱말이라도 둘째 이하의 음절에서는 짧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눈사람 하면 이때는 여전히 눈이 첫 번째 음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발음해서 눈사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한방눈 하면 어때요? 눈이 세 번째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한방눈이 아니라 한방눈 하고 짧게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리의 길이라는 거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음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법의 내용, 바로 음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아까 앞에서 바로 뭐라고 했다? 즉 우리말에서
한 번에 빨간색으로 쓰는 게 낫겠다. 자,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절도 기본적으로 소리의 단위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음절도 스스로 뜻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이런 점은 음음과 음절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음절은 바로 뭐다? 음운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로 뭉쳐진 걸 우리는 음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음절의 개념은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알겠죠? 영어에서는 음절을 어떻게 셉니까? 영어에서 음절 세는 거 혹시 안 배웠어요? 영어 시간에? 영어는 음절을 뭘 기준으로 셉니까? 영어는 모음 개수를 기준으로 셉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쿨 같은 경우는 SCHOOL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두 개의 음절인 이유가 뭐다? OO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영어에서는 음절은 모음의 개수로 세는데 우리 국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세게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국어의 좀 독특한 면이 발동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자, 우리말의 음절 구성 방식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 첫 번째로, 그렇지? 자, 모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뭡니까? 음절 구성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뭡니까? 아, 네, 이, 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음 하나만으로 구성된 음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자음 더하기 모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 가, 그 다음에 다, 그렇죠? 마, 이런 것들이 자음 플러스 모음의 형태로 이루어진 음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모음 플러스 자음의 구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알, 그렇죠? 그 다음에 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음 플러스 자음, 초성에 이응은 소리가 음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구성 방식이 바로 뭐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발, 그렇죠? 그 다음에 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겹받침이 있으면은 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자음으로 되지 않아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방학 때 한번 배웠잖아요. 겹받침도 결국 발음될 때는 현대국어에서는 한 개만 발음되잖아요. 자음군 단순화로 해서 탈락이 일어나서 하나만 발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절도 그렇고 음운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사실 바로 뭐다? 우리 국어에서 음절과 음운은 전부 다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또 추가로 몇 개를 좀 더 적어줄게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자, 우리말. 표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말은 자, 음소 문자이지만
음절을 기준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음절의 경계를 쉽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음절을 기준으로 표기를 한다는 게 바로 뭐다? 초성, 중성, 종성, 다른 말로는 이렇게 삼성, 합자의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둘 게 바로 뭐냐면, 자, 모음의 표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는 우서, 즉 자음의 자음, 여기서 자음은 초성이죠. 자, 자음의 오른쪽에 표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우서하는 모음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아, 야, 여,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음의 오른쪽에다 표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하서, 초성의 아래쪽에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자음, 초성의 아래쪽에 표기를 하는 거죠. 오, 요, 우, 유, 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뭐다? 아래쪽에 표기하는 하서의 방식을 취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음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음운과 음절의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렇죠? 다들 되게 힘겨워하는 표정인데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본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은 설명이 되게 뭡니까? 부실하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솔직히 이거 교과서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원 부분은 필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한 번씩 필기를 하면서 써보면은 그냥 눈으로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더 필기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책을 이제 만들긴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국어의 의무는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먹은 단독으로 발음될 때는 먹으로 발음이 되지만, 먹물은 먹의 기역이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이음으로 바뀌어 먹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정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먹물 같은 경우는 발음을 적으면 어떻게 된다? 물의 형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앞에 있던 기역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음으로 바뀌는 바로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이처럼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는 음운의 변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 이게 바로 음운의 변동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의문 변동은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 자, 교체는 바로 뭐다? 교체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 새로운 하나의 의문이 되는 축약.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 새로운 하나의 의문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축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의문 중 한 의문이 없어지는 것을 바로 탈락. 그렇죠? 그 다음 두 의문 사이에 새로운 의문이 추가되는 현상을 첨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문의 변동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과학 때 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의문 변동 현상은 주로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바로 뭐다? 발음을 편하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 이게 바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까닭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의문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의문 변동의 결과를 모두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문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가 의문 변동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뭐야?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필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의문의 변동. 자, 먼저 개념은 자, 어떤 의문이 놓인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물론 선생님이 방학 때도 우리가 뭡니까? 의문 변동 중에는 표기에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그다음 아까 음절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을 기준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은 절대적으로 발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의에도 바로 뭐다?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바로 뭐다? 그렇죠? 의문, 음절, 의문의 변동은 그렇죠? 발음을 기준으로 일단 파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냐는 2차적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바로 의문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렇죠. 자, 좀 어려운 말로는 바로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하죠. 얘는 바로 보다 쉽고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문 변동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가 바로 교체 현상입니다. 자, 교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변해서 소리나는 현상을 우리는 교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 게 이제 선생님이 방학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교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뭐다? 음은 수의 변화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음원수는 말 그대로 A랑 B가 되어있는데 A가 C로 변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알겠죠? B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음원수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체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음절, 끝소리, 규칙. 그렇죠? 그 다음에 자음, 동화. 여기는 비음화, 유음화가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 국의 음화, 그 다음 된소리, 되기, 다른 말로는 경음화.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준 발음이 아닌 걸로 인식하는 것 중에 바로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전설모음화 같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플러스 전설 모음화 혹은 다른 말로 이 모음 역행동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간혹가다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긴 한데 알겠지? 얘를 왜 안 가르쳐주냐면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되게 거창해요. 전설모음화. 그렇죠? 무슨 레전드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건 근데 바로 뭐야? 후설성을 가지는 모음이 전설성을 가지는 모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들은 어머니를 뭐라 그래? 어머니 부를 때 애미야 하잖아, 그렇지? 원래는 어미에서 온 말인데 어가 전설 모음이 애로 변해가지고 애미야 하는 거야, 그렇죠? 아빠도 아비를 애비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애비야 하잖아, 그렇지? 그죠? 이런 것도 전설 모음아. 그다음 이제 그 사투리 중에 보면 먹이다 같은 경우는 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역시 전설 모음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사투리 방언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부분은 안 가르쳐 주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한 1, 20% 정도 학교 비율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축약. 자, 축약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두 의문이 합쳐져 하나의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우리는 축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축약이 일어나면 의문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축약에는 종류가 거의 없죠. 바로 자음 축약. 다른 말로는 거센 소리 되기.
혹은 격음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 학교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음 축약. 그래서 축약된 그 의문은 그 뭡니까? A랑 B가 합쳐져 가지고 전혀 다른 C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A나 B가 하나가 남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C의 형태가 되는데 다만 요 C는 A와 B의 성질을 두 개를 다 가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탈락이 있죠. 자,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어떤 한 의문이 사라져 소리 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의문수 역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탈락에 해당하는 현상은 말 그대로 이제 자음 탈락.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리을 탈락이나 혹은 시옷 탈락. 그렇죠? 그 다음에 히읗 탈락. 그렇지? 그리고 물론 자음 탈락의 한 종류기는 하지만 이거는 따로 보는 게 낫죠.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의 발음에서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서 발음내지 않는 현상.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음 탈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 이제 그 뭡니까? 첨가는 요 옆에다 적어줄게요. 알겠죠? 자, 네 번째가 바로 여러분은 밑에다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첨가는 그렇죠? 자, 낱말이 합성 또는 파생을 할 때 어근의 경계에 어떤 의문이 생겨 소리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수는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첨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니은 첨가, 그 다음 사이소리 현상,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과학 때 안 배웠던 내용 중에 딱 하나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반모음 첨가. 근데 이것도 개념만 알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이렇게 개념은 바로 뭐다? 의문이 놓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발음의 경제성을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리고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은 크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현상이 바로 뭡니까? 비음화, 유음화. 바로 자음동안 현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음절말 파열음, 기읍, 디귿, 비읍은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각각 발음되는데, 이처럼 자, 핵심은 여기 있죠. 바로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비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비읍, 니은은 앞이나 뒤에 유음, 리을이 오면 그 영향으로 유음, 리을로 바뀌어 발음이 되는데 이처럼 바로 뭐다?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저기 있죠. 바로 뭐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앞뒤 자음의 좋은 방법을 갖게 하는 음운변동 현상이다라고 해서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앞뒤 자음의 좋은 방법을 갖게 하는 음운변동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자음 동화는 바로 뭐다? 좋은 위치의 변화는 없고 반면에 좋은 방법의 변화는 있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추운 겨울철 등산으로 건강 챙기세요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솔직히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전부 다 알아보는 게 좋기는 해요. 이 글 전체에서 여기 설명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알아두면 좋긴 하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뭐냐면 그거에 너무 연연해서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랑 문법 문제 나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중학교 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야?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만 달달달달 외우면 점수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대충 교과서가 설명이 돼 있더라도 선생님이 어쨌든 뭐 프린트를 쓰든 아니면 뭐 교과서대로 설명을 하든 솔직히 학교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의문의 변동은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실해도 학교는 책임이 안 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신 시험은 무조건 의문 부분, 그러니까 문법 부분은 수능형으로 나옵니다. 수능 모의고사형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는 개념만 어느 정도 많이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수능형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내신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좀 더 그래도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다 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많아라고 발음이 되죠. 그쵸? 그쵸? 자, 많아라고 하지만 발음을 하면 많아.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다? 히읗이 탈락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본 기자가 등산객들과, 그렇죠? 등산객들과. 자, 여기서 보면 등산객들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등산객들 이렇게 발음이 되고 여기서는 된소리되기 경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기역 받침 때문에. 알겠죠? 그죠? 기역, 디귿, 비역 받침 뒤에는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등산객들과 함께 길을 나서 보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기 정말 좋은 게 사실은 요겁니다. 나서. 알겠습니까? 나서는 기본형이 나다. 그쵸? 여기에 아서가 붙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가 하나 어떻게 된다? 탈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나서가 되고 여기서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잠깐만. 아, 쏘리. 선생님 잘못 파악했어. 모음 탈락은 맞는데
파악을 좀 잘못했어요. 헷갈렸다 중간에. 그렇죠? 이거는 나다어야 어서가 붙은 게 아니라 얘는 나서다 여기에 어가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어가 탈락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나서가 되고 여기서는 모음 탈락이 되는 거죠. 선생님 착각했어요. 나서다가 기본형이니까. 기본형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같은 실수 안 하려면 알겠지? 그래서 항상 기본형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길을 나서 보았습니다. 자, 아침에 간단한 곡물,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자, 곡물 같은 경우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기읍과 미음이 합쳐져가지고 기읍이 이음으로 변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비음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간단한 곡물 음료를, 그쵸? 손에 들고 집 근처에 있는 야트막한 산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도 야트막한, 저 발음이 야트막한인데 발음으로 쓰면 어떻게? 야트막한. 무슨 몽골어 징기스칸도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거센 소리 되기, 즉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트막한 산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향합니다라고 되죠. 향합니다라고 쓰지만 향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역시 비읍이 미음으로 변해서 소리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쌀쌀한 날씨로 근육이 굽는. 자, 굽는 같은 경우는 발음을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가 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발음 뭡니까? 근육이 굽는. 요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쵸? 즉, 얘는 바로 뭐다? 디귿과 니은이 합쳐졌는데 니은과 니은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바로 뭐다? 디귿이 니은으로 변했기 때문에 변한 소리가 바로 비음이니까 비음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합시다. 그래서 근육이 굽는 것을 방지하고자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역시 합니다도 마찬가지, 향합니다랑 똑같이 비음화가 일어나죠. 자, 산에 오르면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따뜻하게. 자, 요거 같은 거는 조금 복잡한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자, 얘는 자, 따뜻하게인데 얘가 발음대로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따뜻하게가 됩니다. 여기서는 음절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다?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가지고 따뜻하게. 여기서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가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도 돼요. 알겠죠? 선생님 수업하다가 설명하는데 바로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들 하세요. 알겠어요?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적었습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는. 자, 입는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발음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옷을 입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는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비읍과 니은이 합쳐졌는데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고
니은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읍이 뭘로 변했다? 미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역시 미음도 비음이니까 비음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읽는 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겉도 라고 하는 것은 겉도라고 쓰지만 발음을 하면 겉도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도 된소리 되기 경마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 자, 땡땡씨는 체중을 줄이려고 등산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등산 그 자체가 즐거워. 그렇죠? 자, 즐거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요것도 이제 좀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요런 거는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즐거워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뭡니까? 즐거워, 기본형. 그치, 즐겁다죠. 그쵸, 그쵸. 여기서 보면 그쵸? 여기에 어미인 어가 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어간 끝에 있는 비읍 같은 경우는 비읍으로 끝나는 어간이 있잖아요. 그쵸? 얘네는 활용을 하게 됐을 때 뭡니까? 우로 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빵을 굽다 할 때도 이거는 구운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즐거에서 이제 뭐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비읍이 뭘로? 우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우 더하기 어가 워가 되죠. 바로 모음 축약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읍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게 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되면 우로 변해버리는 그런 좀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음운변동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즐거워 아무리 피곤해도 등산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 자꾸 실내. 자, 실내라고 썼지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실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합쳐졌는데 리을 리을로 되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유음으로 변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관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관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뭡니까? 니은이 리을과 만나가지고 이것이 니은이 리을이 되고 뒤에 리을은 그대로 왔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니은이 리을로 변한 유음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날이 추워 자꾸 실내에만 머무르게 되는 요즘 등산으로 건강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추워도 사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까 즐거워랑 마찬가지. 추워도 기본형이 춥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춥다에서 비읍이 우로 변하고 그 다음에 축약이 일어나가지고 추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음화와 비음화, 즉 자음동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필기 노트를 펼쳐놓고 자,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자음 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자음 동화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비음화. 자, 물론 저번에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유음화, 비음화밖에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의고사는 역으로 그 자음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그 다음에 뭡니까 자음동화가 서로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뭐 이렇게 나누는 내용을 은근 모의고사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 방학 때 했었던 교재를 통해서 조금 봐줄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비음화에 대해서 그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은 요즘은 중학교도 조금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무조건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해가지고 법법법거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 어렵게 느껴지기만 할 뿐 내용은 결국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비음화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비음이 아닌 자음이 자 근데 이거는 괄호를 해야 됩니다. 비음의 영향을 받아. 그렇죠? 비음으로 변해. 소리나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저 부분에 괄호를 친 이유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요거 내용이 아까 봤었지만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요 부분이 최근에 그때 방학 때도 설명했겠지만 굉장히 이제 핫하게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밑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그쵸? 자, 바로 표준발음법 제18항. 제18항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표준발음법, 표준어 규정 사실 다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표준발음법 제18항에 따르면은 바로 받침, 기역. 자, 이거는 대표음 기역이기 때문에 기역으로 소리나는 모든 거죠. 바로 쌍기역, 키역, 그 다음에 기역, 시읒,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다 포함이죠.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것도 대표음이기 때문에 디귿으로 소리나는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지읒, 치읒, 티귿. 그렇지? 히읗. 근데 히읗 같은 경우는 거의 발음이 안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빼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 다음에 비읍. 자, 이것도 대표음이니까 피읍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리을 비읍, 리을 피읍, 비읍 시읍. 그렇죠? 비읍 시읍은 그죠?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자, 표준발음법 제19항. 자, 19항에 따르면 자,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이어지는 리을은
그래서 우리가 종로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종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표준발음법 제19항 그렇죠? 비음화에 해당하는 예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자, 바로 표준발음법 제 이제 20항. 자,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왜? 한 경우는 뭡니까? 비음화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 교과서대로라면은 아마 학교 선생님은 이것도 다 비음화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몇몇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와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을 적용시켜서 가르치는 쌤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함께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이어지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이 되죠. 자, 이때 이 니은의 영향으로 받침, 기읍, 비읍은 각각 이응, 미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얘는 둘 다 변하는 상호동화인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 앞부분 받침, 기읍, 비읍 뒤에 이어지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최근 비음화로 회화가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하더라는 거죠. 왜? 이 비음이 유음이 비음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준 비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야 비음으로 소리가 나는 건데 여기는 비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음으로 소리가 났기 때문에 비음화가 아닌 것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있잖아.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된다는 게 빠져있기, 받는다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요것 자체도 전부 다 비음하다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교사용 교과서를 기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비음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건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우고 유음화를 살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바로 두 번째가 자음동화 두 번째가 유음화이죠. 자, 근데 유음화는 당연히 이제 비음화와 개념은 똑같아요.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하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유음이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습니까? 유음. 리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자체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우리는 이 조항 자체를 그냥 유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바로 뭐냐? 바로 니은의 앞이나 뒤에 리을이 오는 경우, 그렇죠? 니은을 리을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다? 이게 표준 발음법 20항이네. 선생님 쏘리하네요. 이게 표준 발음법 20항입니다. 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발음법 제 20항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 있었던 거는 20항이 아니라 사실 뭐냐면 19항의 붙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걔는 그냥 아예 지워놔 버리세요. 19항 붙임이라고 써놓든지 아니면 그냥 표준 발음법 너 이거는 지워버리고 그 지우고 위에다 제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써놓읍시다. 위에다가는 표준 발음법 제 19항 붙임 이렇게 써놓으세요. 19항 밑에다가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씁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유로마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들 방학 때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유로마는 유의해야 될 게 예외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자, 유음화의 예외 즉 얘는 유음화 환경임에도 비음화가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안 적고 몇 개만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알겠죠? 자, 의견란 의견란이지, 그치? 견란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면 의견 난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원래는 의결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의견란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 임진란 같은 경우도 역시 발음을 하면 임진난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공권력 같은 경우는 발음하면 공권력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학 때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왜? 얘 같은 경우는 공이 빠져가지고 권력 이렇게 쓰면은 발음이 어떻게? 오히려 유마가 일어나서 권력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공이 붙는지 안 붙는지에 따라서 유마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비교하는 내용으로서 문제 나오기가 너무 좋아서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외에도 이제 2번용 같은 경우도 발음하면 2번용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벌써 20분이네요. 한 15분 정도 쉬고 3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